60세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동차도 없이 혼자 12,000km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험한 길 중 하나인 실크로드를 따라서 말입니다. 그는 은퇴 후 깊은 공허함 속에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려 1099일 동안 실크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고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한 남자가 무너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르나르 올리비에. 1938년 프랑스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16살 때 가난으로 고등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외판원, 항만 노동자, 토목공, 웨이터 등 손대지 않은 일이 없었다. 거의 30이 되어 독학으로 대학 입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저널리즘 부문의 그랑제콜이라는 엘리트 양성대학을 졸업했다. 30여 년 동안 프랑스의 유력 신문과 잡지사에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부를 섭렵한 성공한 기자였다. 자수성가한 그는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은퇴할 나이가 되자 다른 동료들처럼 TV와 소파가 있는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가 없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퇴는 삶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과 우울증으로 삶의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발로 쓰는 실크로드 대장정에 나서다. 그 후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한 가지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의 시안까지 12,000km에 이르는 실크로드를 걸어서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4년에 걸쳐 이 길을 걸었지만 실제 걸은 일수는 1099일이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막은 겨울 통행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걸을 수 있는 계절은 5월에서 10월까지였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 걷고 파리로 돌아가 다음에 다시 걸었다. 놀라운 점은 1km도 빠뜨리지 않고 이어서 걸었다는 점이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발로 실크로드를 써내려갔습니다. 길은 그를 부쉈다. 길은 그를 치유했지만 동시에 무너뜨리기도 했다. 그가 걸은 길은 분쟁 지역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길이었다. 터키에 항거하는 쿠르드족, 이슬람 민병대에 의해 조각난 이란, 부족 분쟁에 휩싸여 있는 투르키스탄, 소수민족들이 중국에서 독립하려는 신장 지역을 지나야 했다. 걷는 동안 여기저기에서 스파이 취급도 받았다. 그는 심한 탈수와 질병에 시달렸고 체중은 11kg이나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걷기는 사람을 바꾼다. 길 위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밥을 주고 잠자리를 내어주고 아무 이유 없이 친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돌아온 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길 위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자는 목적으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걷기 협회인 쇠이유입니다. 아이들은 성인 동행자와 둘씩 짝을 이루어 함께 떠나 넉 달간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을 여행합니다. 두 사람은 배낭을 메고 유럽의 산책로나 작은 도로를 따라서 2,500km를 걷습니다. 그 걷기 학교는 16에서 18살 사이의 비행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회복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가 봅니다. 그는 결국 실크로드를 끝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가 정말 건너야 했던 것은
사막이 아니라 자기 삶의 상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먼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늙어가는 몸으로 계속 길을 나섰다는 점. 걷기를 통해 상실과 고독을 견뎌낼 수 있었고, 자신이 회복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경험을 다시 청소년들을 돕는 일로 연결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걷는다는 것은 다시 살아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